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ADHD라고 해서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얘기를 하죠. 진단명을 보게 되면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 그리고 충동성 이 세 가지가 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집중력이 부족하고 문제를 풀면서 한 문제 풀고 계속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풀고 멍하니 있다가 또 풀어야지 얘기하면 또 두 번째 풀고 또 멍하니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쳐다보든지 반응을 하게 되고 물건 같은 것도 잘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여서 손이나 발이나 움직이고 자꾸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을 때 베베 꼬고 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착석을 잘 못하고 움직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혼자서 계속 말하는 아이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충동성을 가진 아이들 되게 많은데 위험한 행동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차례를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런 행동 때문에 자꾸 지적을 받고 그리고 야단을 맞기 때문에 이런 분노라든지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자꾸 잘 잊어버리면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불안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우울감을 갖는 아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보통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현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것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치료도 없지만 병원에서 주로 하는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이 약물은 이 세 가지 성분을 가지고 60개의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들은 뇌 안에 있는 도파민 양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ADHD가 발생하는 이유들은 뇌 안에서 도파민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도파민은 성취감이라든지 내가 일을 딱 끝난 후에 좀 내가 이런 일을 했다니 뿌듯한 느낌을 들 때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만들게 되고 이런 보상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공부라든지 노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도파민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질병이 이제 파킨슨병이죠. 노인분들이 파킨슨에 걸리게 되면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필롤링이라서 손을 자꾸 움직이게 되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동 능력 떨어지고 그리고 인지 능력도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이 도파민을 뇌에서 흡수되지 않고 뇌 안에서 일정 양이 유지되게 만드는 약물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 약물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약이 잘 맞았을 경우는 효과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주의력도 올라가게 되고 과잉행동 장애도 좀 떨어지고 충성도도 떨어지는데 이 약이 안 맞을 경우에 이제 문제거든요. 잘 안 맞게 되면 내가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 호르몬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꾸 이제 무기력해지게 되고 이런 분노장애 있기 때문에 짜증이라든지 화라든지 생기게 되고 도파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이가 계속 이 약을 먹게 되게 되면 아이는 이제 계속 성장하라고 클 텐데 크게 되면 이제 증량을 해야 되거든요. 증량을 할 때 이 약을 얼마나 이제 조절할지 그것도 문제고 약을 오랫동안 먹게 되면 무조건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약들을 이제 섞어서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렇처럼 약물로 접근하는데 저는 이제 수기요법 관점에서 ADHD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 이제 도움을 줄 건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그 증상이 있다는 것들은 그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반드시 있거든요. 원인과 결과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주의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주의력이라는 것들은 크게 보게 되면 청각주의력과 시각주의력이 있는데 어떤 걸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소리를 듣고 내가 시각적인 이제 정보들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 그림처럼 이 선생님이 불렀을 때 아이가 쳐다보지 않는 게 주의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아이의 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소리를 제대로 잘 못 듣게 되면 이 아이는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력 과잉행동 장애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은 주의력이 떨어져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주의력을 담당하는 감각 중에 청각하고 시각이 있는데 청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소리를 제대로 잘 못 듣게 되면 반응을 못 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고요.
시각주의력은 내가 어떤 걸 볼 때 이 두 눈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봐야 되는데, 눈에 있는 6개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갈 때 이게 이 사물을 놓치게 되거든요. 아니면 눈이 그거를 이렇게 따라갈 때, 아니면 글자를 쭉 읽을 때 눈동자가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데, 이 눈에 있는 근육들이 제대로 협응이 안 되게 되면 눈이 금방 피로해지니까 눈이 불편해서 딴 데를 보게 돼 있습니다. 주의력의 결핍을 문제를 말을 할 때, 이 아이의 청각의 기능이나 시각의 기능 어떻지라는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잉 행동을 볼 때, 우리도 보통 가만히 앉아있어 배가 아프게 되면 그 통증들을 좀 더 느끼기 때문에 서서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아플 때는 자꾸 문지른다든지, 목이 아플 때는 자꾸 이렇게 한다든지, 이 아이들도 몸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몸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피부 감각에 좀 이상이 있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앉아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리에 이제 요추 전만이 이제 사라졌고 후만이 돼 있죠. 후만이 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요방형근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고, 흉요근막도 긴장하면서 이쪽에서 상둔피신경이라서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는 이 신경 자체가 여기서 이제 포착이 생기게 되면 엉덩이의 감각들이 예민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을 때 엉덩이의 감각들이 예민하면 자꾸 들썩들썩 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앉아있을 때 움직이는 너 엉덩이에 뭐 간지럽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이 아이의 엉덩이의 근육에 이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서 발이 이렇게 떠 있을 때 함스트링에서 여기서 자골신경이 포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골신경 포착이 생기게 되면 이 자골신경 때문에 약간의 저림감이라든지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앉아있는 자세가 불편하니까 서버리든지 아니면 걷든지 계속 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목에 있는 감각들, 특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이들을 만져보게 되면 목을 굉장히 예민합니다. 얼굴도 예민해하고, 이런 감각적인 예민함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자극이 쭉 오게 되면 닿네, 누르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지를 하는데, 이 감각들이 예민해져 있으면 오기도 전에 이거를 감지해가지고 피하든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촉각이 너무 예민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충동성 문제인데, 충동성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수기요법 관점에서 보게 되면 편도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편도체라는 것들은 불안하고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처리하는 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저기에 갔더니 사자가 있었어. 그러면 그 기억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거기를 가지 않고 사자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도망치면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 안에는 그 두려움이나 공포를 담당하는 이 뇌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이 편도체보다는 이 전두엽이라는 이 앞쪽에 있는 이 전두엽의 기능들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무섭고 그래도 이 전두엽에서 그 상황들을 좀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아니면 그 상황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헤쳐나가는데, 이 편도체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게 되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편도체 자체가 전두엽으로 가는 이 자극들을 다 이제 뺏어가 버리거든요. 그냥 편도체 납치가, 편도체 하이제킹이라는 이 뜻이 전두엽으로 가는 정보들을 다 낚아챈다는 의미입니다. 편도체가 이제 과활성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편도체에서 담당하는 것들은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뭐 걱정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교법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이 편도체의 기능들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면 되거든요. 이게 숫자세기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두엽 기능을 올려가지고 전두엽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면 또 편도체 기능들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고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ADHD 아이들을 볼 때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정신적인 부분들은 이제 너무 이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거고, 몸이라는 것은 이제 만질 수 있고 내가 자극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자극해서 정신의 영역들도 변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몸을 자극해가지고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뇌를 싸고 있는 이 경막이나 뇌 안에 있는 혈액순환을 시키는 것들이 다 목하고 이 얼굴, 두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에 있는 순환들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피에 있는 여기 있는 신경이 3차 신경 중에 하나의 안신경이라는 가지가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상악신경이라는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신경이 뇌 안쪽에 있는 뇌를 싸고 있는 경막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마하고 두피 위쪽과 얼굴에 있는 피부를 자극해서 여기를 이완시켜 주게 되면 뇌를 싸고 있는 막 자체가 이완이 되면서 뇌의 긴장도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용실 가가지고 이게 두피 마사지만 해줘도 머리가 맑아지게 눈이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두피에 있는 신경, 얼굴에 있는 신경이 뇌를 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뇌 쪽으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있고 내려오는 경정맥이 있는데 이 순환들을 잘 시키게 되면 뇌 안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면서 뇌의 세포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가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뇌 척수액이라고 해서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뇌에 있는 노폐물을 빼는 그 뇌 척수액 흐름들을 두개골에 있는 봉합살을 자극하게 되고 두개골을 만져서 두개골을 이완시키게 되면 뇌 척수액 순환이 돼서 뇌의 기능들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가 이완되고 긴장이 풀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ADHD 아이들의 전체적인 촉각의 민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촉각의 민도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몸 만지게 되면 굉장히 많이 간지러워하게 되고 피부에 있는 촉각신경과 그리고 근육신경과 내장기신경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촉각이 예민해지게 되면 자꾸 이제 움츠리게 되고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근육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운동도 같이 시켜야 되지만 이 촉각의 예민도를 떨어뜨려 줘야 되거든요. 촉각의 예민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등을 전체적으로 기립근 라인을 자극해서 교감신경제를 이완시켜 주게 되고 여기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주게 되고 얼굴에 있는 피부신경을 자극해서 3차신경과 안면신경을 자극해 주게 되고 목의 긴장도를 떨어뜨려 주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발에 이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과잉행동을 하게 되면서 자꾸 뛰고 점프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발이 단단한 애들, 두꺼운 애들, 아니면 뻣뻣한 애들 되게 많거든요. 발이라는 것들은 내가 움직일 때, 이동을 할 때 주요한 수단이고 중심을 잡게 되고 그리고 속도를 빨리 하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이 뻣뻣하고 발이 긴장돼 있게 되면 중심을 잡는 게 이제 불안해져 가지고 그게 더 흔들거려서 산만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 관리를 해주면 되게 좋은데 발 사이사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극을 해줘가지고 여기 사이에 있는 지간신경을 자극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옆쪽에서 이쪽에는 비골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요 밑으로에서 내려가는 여기 복숭아뼈에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비복신경이라고 이 신경들을 이런 식으로 자극하게 되고 안쪽으로 해서 경골신경을 해서 후경골근을 따라 가지고 밑에 쪽으로 쭉 해서 복숭아뼈 밑에서 여기 족저신경으로 해가지고 내측 족저신경, 외측 족저신경 나눠지거든요. 여기를 발바닥을 살살살살 자극해서 여기에 있는 촉각의 예민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이 신경들을 풀어주면서 이 근육들이 신경의 지배를 잘 받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